이런 설명을 할 때 어쨌든 의문의 변동이든 무슨 그 문법과 관련된 현상이든 용언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용언의 형태수 분석. 요거는 언제든지 그냥 기본 베이스로 갖고 있어야 될 지식 중에 하나야. 밑에 있는 문장 성분하고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용언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은 용언은 기본형이라는 게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은 어떤 형태로 바꿔도 다로 끝나는 형태로 바꿔도 뭐가 유지될 때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기본형이라고 하지. 일단 붙잡혔겠지만을 기본형을 설정해 볼까? 뭘 것 같아? 그 붙잡히다야. 근데 기본형을 설정할 때는 이거 말고 그냥 앞에 아무거나 주어를 설정해 놓고 찾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붙잡혔겠지만은 도둑이 어떻게 된다? 붙잡히 뭐가 되니까 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기본형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설정된 기본형을 가지고 우리는 요 구도를 분석해 봐야 돼. 근데 그 중에서 모든 용어는 어가는 하나만 들어가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마러비는 필수적으로 꼭 하나가 있는 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용어의 기본적인 구도야. 근데 이 어마러미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 알지? 종결하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전성하기도 하잖아. 기억나? 그럼 이 다 대신 쓰인 애는 뭘까? 붙잡혔겠지만에서 붙잡히만 돼야 돼? 붙잡히지만 그럼 얘는 지만이 들어간 거야. 문장이 끝나서 안 끝났어? 안 끝나. 그러니까 얘는 비종결어미 중에서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애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들이지.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가 선어말 어미야. 선어말 어미는 뭐는 아니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플러스 의미를 더하는 애로 얘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최대 6개까지도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 붙잡혀서 개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온 적이 있어. 더지만은 좀 이상하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엇과 get이 들어가서 과거와 추측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선어말 의미가 판단이 된다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게 이렇게 했으면 최종적으로 이제 물어볼 때 이 붙잡히라는 걸 분석하는 걸로도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면 돼. 붙잡히는 붙잡다에다가 뭐가 결합해 있는 히라고 하는 파생접사가 결합해 있는 어근어근 접사의 구조를 갖고 있는 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어간의 구조를 확인했을 때 이런 어근과 접사를 토대로 해서 얘가 단일언지, 파생언지, 합성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이 지금 말했던 이 과정만 되더라도 문법의 30%는 끝났다 생각하면 돼. 왜? 문법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니까? 분석을 해라. 얘가 용언이냐? 얘가 단일어냐? 얘가 실질 상태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용언을 분석했을 때 그 용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시험 범위까지 지금부터 가장 니네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용언의 기본형을 설정해서 용언의 구조 분석하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처음 시작점. 맞아? 두 번째 거 봐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문장 성분이야. 문장 성분은 니네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영어에서도 많이 하지만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우리말에서는 서술어야. 왜냐하면 우리말은 서술어의 자릿수, 즉 서술어에 의해서 필수적인 문장 요소가 결정이 돼. 그럼 여기 문장에서 서술어가 뭐야? 그래, 달리다가 서술어야. 서술어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돼. 주어가 들어가 있지. 그럼 이 글에서 주어는 뭐야? 그치, 멋진 차가가 주어야. 맞아? 이거는 종합적 관점과 분석적 관점이 있다 그랬는데 요즘 수능특강, 올해 수능특강과 잔영 수능특강에서는 관용어를 처음에 분석하지 않아. 왜냐하면 의존 명사나 다른 명사들을 꼭 관용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관용어와 명사를 하나의 성분으로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분석을 해.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았으면 이제 나머지 서술과 요거는 다른 성분을 찾아야 되는데 없애면 안 되는 애가 두 가지가 있어. 있을 때는 없앨 수 없는 애가 목적어와 보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멋진 차가 달린다 라고 했을 때 도로를 이라고 하는 것은 르리 결합해 있으니까 얘는 목적어라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목적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멋진 차가 도로를 달린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나머지 꾸며주는 말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독립어 아니면 꾸며주는 말인 부사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전에는 관용어 부사어를 구분했는데 관용어는 지금 문장 성분에 포함시켜서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이 쌩쌩이라는 애는 얘를 꾸미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부사어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2차 성분 분석에서 여기서 멋진이라고 하는 게 뭘 꾸미는 역할을 한다. 형용사가 체온을 꾸미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것도 관용어라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독립성분은 와 같은 감탄사와 같은 독립어가 있는 거. 이 문장 성분 분석은 니네가 2차 고사 시험 범위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찾을 줄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풀 때 해결할 때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이번 시험 범위에서 격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격조사 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성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면 되고
그거 이외에도 접사가 붙었을 때 문장 성분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구절이 나와. 그럼 문장 성분은 당연히 알고 있다 생각하고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것을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아닌 필수 성분으로 이야기하면 방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서술어라 그랬잖아. 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우리는 필수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주성분 이외에도 서술어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부사어 가운데 서술어가 요구하는 무슨 부사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수적 부사어까지 포함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있는 쌩쌩은 필수적 부사어야? 아니잖아. 수의적 부사어잖아. 그러니까 그거까지 생각하는 게 문장 성분이었어. 그래서 용어는과 이 문장 성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문법 이론을 하더라도 필요한 아이니까 이 두 가지는 정리해놓고 알아두는 게 좋아. 지금 설명 지금 이제 기억 안 나면은 선생님 이거 보내놓을 테니까 보면 돼 이제. 알겠지? 자 이제 자 여기부터 이제 의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의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의문의 뭐였어? 정의였어. 의문의 정의는 뭐를 구별하는?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였어. 그래서 의문이 모이면은 음절이 되는데 의문과 음절까지는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리의 단위니까 항상 우리는 판단을 할 때는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의문의 정의를 실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해보는 단어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지. 가령 마루와 머루를 비교해 보면 아와 어만 차이가 날 뿐인데 얘네들은 의미가 달라졌잖아. 그럼 어는 의미를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어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의문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발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케이? 발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잠깐 이거 좀 끌게요. 두 단어를 의문으로 나눠봐. 그럼 첫 번째 최소 대립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의문만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의문수가 같아야 되지. 맞아? 그리고 하나의 의문만 차이가 날 때를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다음에 의미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했을 때 여기까지 모두 다 성립을 해. 그럼 거기서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의문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어떤 의문이 추출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맞아?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의문을 확인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뭘 알아야 한다 생각하면 돼. 추출되는 의문의 성격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를 알고 있어야 돼. 후설 모음이 몇 개가 추출됐다, 전설 모음이 몇 개가 추출됐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어.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해보자.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최소 대립성에 해당하는 건 뭐일 것 같아? 생긴 건 니은 같이 생겼어. 내 선생님 뭘 기준으로 보라고? 발음해봐, 항문. 이음화가 일어나지? 그럼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 항문으로 발음이 돼. 얘는 그대로 항문으로 발음이 돼. 발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같아 달라. 같으니까 이땐 최소 대립성이 안 돼. 그렇지, 디귿이지. 디귿을 발음하면 최소 대립상은 어떻게 발음이 돼? 앞에 있는 닭은 이렇게 발음이 되지. 그리고 뒤에 독 이렇게 발음이 되지. 이걸 토대로 해서 봤을 때 닭과 독 얘는 추출되는 음이 아하고 오의 소리 차이만 있을 뿐인데 얘네들의 의미가 구분이 됐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가 최소 대립상이고 기억하고 니은은 생긴 거는 최소 대립상 같이 생겼지만 최소 대립상이 아닌 아이라 생각하면 돼. 표기를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뭘 갖고 판단하는 걸 염두에 둬야 돼? 그렇지. 최소 대립상을 쉽게 내면 표기가 발음이 똑같은 걸 내. 짜증나게 내면 어떤 게 나온다 생각하면 돼. 이런 게 나온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는 최소 대립상일까? 그치. 발음이 어떻게 되니까? 3. 그리고 마운틴은 3. 미음하고 니은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뭐가 일어났으니 의미 차이가 생겼으니 최소 대립성이라 할 수 있고 여기서 추출되는 문은 미음, 니은이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문의 정의를 다이렉트로 내지는 않잖아. 의문의 정의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음향, 음성, 의문. 이 특성 차이가 개념 갖다 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최소 대립상을 설정해서 의문을 추출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 의문 추출하는 문제가 나올 때 두 번째 바로 이 의문 체계표하고 연관지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의문 체계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는 뭘 해야 된다 생각하면 돼? 암기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외우는 방법이 없다면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 테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봐. 바다사자 교회 바다가자 마누라야 리을은 유 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 좀 외우기가 수월하거든?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요 말은 알고 있어야 돼. 양순, 시조, 경국의, 연국의, 후. 양순, 시조, 경연후. 파열,
하찰, 마찰, 비음, 유음이라는 틀은 여러분들이 외워야겠지. 맞아? 외우는 방법 한번 해볼게. 다다사자교회라고 했잖아. 다, 여기 딴스. 다, 다사자, 교회 하면은 양순치조 경연호가 돼. 다사자, 교회. 시조음이 항상 제일 많아. 오케이? 그리고 바다가자는 어떻게 할까? 잘 봐. 바다가자는 짠, 바다, 가. 띄어놨지? 자, 이렇게 하면 돼. 그럼 파열이 동그라미, 파찰이 별, 마찰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면 돼. 그리고 뭐 쓰면 돼? 마, 누라, 야. 얘만, 유. 오케이? 자, 다시 보여줄게. 다사자, 교회. 바다가, 다사자, 교회가. 자, 마, 누라, 야. 그리고 얘만 유. 이렇게 해놓으면 자음체계표가 그냥 그려진다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다사자, 교회. 바다가, 자, 마, 누라야. 얘는 유음.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그냥 내리기만 하면 자음체계표가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돼. 꼭 그 틀을 안 만들어도 돼. 본인이 외우는 방법이 없다면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외워도 상관없고 얘네가 외우는 방법이 있다면 외우는 방법대로 외우면 되는데 결국 까먹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요 말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양순치조 경연후 파열파철마철 비음 유음이라는 곳에 집어넣는 방법은 다사자 교회 바다가 자 마 누라 아이고 마 누라야 비엔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다 생각하고 오케이? 그리고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로 외우는 방법도 있고 얘는 외우는 방법은 쌤은 우를 써놓고 우를 똑같이 써놓고 여기다 뭐를 그리면 짝대기를 하나씩 넣으면 이게 전설모음이 된다라고 알아두면 얘네들이 덩어리 지어서 보기가 좀 수월하다 생각하면 돼. 맞아? 근데 이거는 쌤이 지금 알려준 방법을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 일단 그걸로 외워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만들어놔야 돼? 시험지를 받자마자 타본 검사라고 했을 때 넘겨봤을 때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가 없으면 시험지 어느 한 군데다가 의문이 나오는 부분에다가 요거를 그려놓고 시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당장 외우면 좋겠지만 못 외우게 생겼으면 적어도 시험 보기 전에는 외워야 하는 게 바로 이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 맞아? 자, 근데 그걸 그렸을 때 일단은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제일 독특했던 게 바로 이 이중모음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재정의를 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모음과 무슨 모음이 있고 반모음이 있고 단모음과 반모음을 합쳤을 때 우리는 무슨 모음이라고 한다?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잡아놓으면 단모음이 하나의 의문이고 반모음도 하나의 의문이고 이중 모음은 몇 개의 의문의 합이다? 이 의문의 합이다라는 관점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반모음과 관련된 교정에서 어렵지 않다 생각하면 된다. 됐어? 네, 특성을 하나만 얘기해주면 얘네들 생각해봐. 야여 요유 예예. 얘네들을 합쳐서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해. 상향 이중모음인 얘네들은 오케이? 다 공통점이 뭐야? 짝대기가 두 개씩 들어있다고. 그럼 얘를 반모음 단모음으로 나누려면 이 짝대기 하나를 지우고 제1을 쓰면 된다고. 얘, 얘가 이중모음이야. 얘를 단모음과 반모음으로 나누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를 지우고 제1을 쓰면 된다고. 그 말인지 알겠어? 이중모음의 모양은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 모양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봐. 짝대기 두 개 중 하나를 지우고 앞에 J 붙이면 분리가 되는 거고 O를 지우고 앞에다 W를 붙이면 분리가 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이때 반모음의 개념은 뭐니까? 소리값은 단모음하고 비슷해. 근데 지속이 돼야 안 돼? 지속이 소리가 지속이 되지 않는 것은 자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모음의 성격을 온전히 갖지 않고 반만 갖는다고 해서 반모음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거 기억나? 기억나? 자가 가령 예를 들고 가. 바라고 하면 비읍 플러스 하잖아. 근데 바 하면은 얘는 지속이 되지만 얘는 잠깐 있다 사라지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와 이런 걸 발음해 보면 오 플러스 하잖아. 와는 발음이 되지만 오는 있다가 사라졌잖아. 분명히 얘는 소리값은 뭐하고 똑같아? 단모음이 노하고 똑같아. 하지만 자립성 측면에서는 이 비읍하고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모음의 성격을 온전히 갖는 게 아니라 반만 갖는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음가는 모음인데 자립성은 자음이다. 자립은 자음이다. 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반모음이라고 했어. 여기까지 기억나? 그 중에 의와 같은 의가 나오고 제의가 붙는 하향 이중모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반모, 이중모음은 총 몇 개가 됐었어? 11개의 이중모음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었어. 근데 이번 수능 특강에 나온 게 뭐였어? 요거였지. 위는 원칙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돼. 근데 얘를 뭘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는 거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할 때 당연히 앞에 있는 O, 우니까 반모음 W가 붙어 있다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반모음 W 뒤에 왜 이걸 발음하면 으가 아니라 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가 따라붙어? 애가 따라붙어. 그리고 위라고 하면은 위, 이가 붙게 돼. 맞아? 근데 얘는 뭐하고 똑같아 버려? 요 기존에 있는 이중모음하고 같은 소리가 돼 버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때는 왜 수렴이 돼 버려? 새로운 이중모음을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는 수렴되는 애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발음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뭐의 총 개수가 이중모음의 총 개수는 얘는 일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지 않지만 새로운 발음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몇 개가 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12개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요게 이제 올해 수능 특강 음은 파트 2-1에 나왔던 문제. 얘네가 다 틀렸던 문제.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중모음에서 나올 문제가 하나가 더 추가된 거라 생각하면 돼. 지금까지 이중모음에서는 그걸 갈라서 교체인지 첨가지 찾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근데 지금 뭐가 나올 수 있어, 이제? 의 허용 규정에서 어떻게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모음의 개수세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이런 변수 문제가 요즘 나오기 시작해. 자, 그럼 1, 2, 3번. 여기 지금 첫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다시 봐봐. 이게 이해 안 갑니다 싶은 거 있는지.